좀 그리고 이거 이렇게 얘기 되게 되는데 제가 공항에서 몇 번 잡혀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난 군대 갔다 왔는데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괜히 이랬나?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이윤실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병원에서 새로 시작한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왜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트랜스젠더는 어떤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부를까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트랜스젠더다라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미디어에서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노출될 때 이미 그런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전환 수술이라는 용어 자체도 지금은 성확정 수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크게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의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 남성,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의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 여성, 나는 나의 성별 정체성을 여성, 남성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넌 바이너리 젠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트랜스젠더는 왜 성확정 수술을 받게 되는 것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태어나면 외부 성기를 보고 병원에서 지정을 하고 출생증명서에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정성별이라고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지정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성별 정체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은 지정성별과 다르게 나의 내부에서 나에 대해서 느끼는 남성, 여성, 젠더 퀴어라던가 다른 기타 성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그런 정체성을 성별 정체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태어났을 때 지정받은 지정 성별과 자신이 느끼는 성별 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우리가 광범위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라다 보면 자기 정체성이 이제 확고해지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일치하는 그런 외향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이제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는 정체성과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자신의 외모를 바꾸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술을 통해서 자신이 지향하는 어떤 성별의 그 외부 생식기를 가지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확정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성별 정체성이 언제부터 다르다고 느껴지는지 궁금하시죠? 굉장히 사람마다 다양한데요. 해외 논문에서는 대부분의 트랜스젠더가 만 7세가 되기 전에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그러한 감정이 지속되어 왔다라는 논문 발표가 있었고요. 저희 병원 젠더 클리닉에 내원하게 되면 만 15세, 즉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 거의 85% 이상이셨습니다. 사실은 상당한 사람들이 성별 정체성을 초등학교 혹은 사춘기 때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저의 젠더 클리닉에 오는 사춘기 학생들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라는 게 굉장히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니까 성별 정체성도 지금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해외 논문도 그렇고 저희 병원 자료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게 사춘기가 끝나기 전에 많이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춘기 때 느끼는 성별 불쾌감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거다라고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린이 때 느끼는 성별 그 불쾌감은 사춘기가 되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되기 전에 어린이들이 느끼는 성별 불쾌감은 저희가 그냥 어린이들을 뭐 상담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좀 지지해주고 지켜보는 것만 하지 어떤 이 아이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개입을 하진 않고요. 다만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성별 불쾌감이 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로부터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는 정신병적으로
규정이 되어 왔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동성애는 더 이상 병이 아니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최근에는 동성애라는 진단 자체가 정신질환 진단 분류에서 완전히 빠졌고요. 트랜스젠더는 최근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더 이상 이렇게 성별 정체성을 다르게 느끼는 트랜스젠더는 정신병이 아니다 라고 규정을 했고, 2018년에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 또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는 더 이상 정신병이 아니다,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존중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의학적으로 어떻게 지지할지, 지원해 줄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그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동성애도 그렇고 트랜스젠더도 그렇고 더 이상 우리가 정신병으로 보는 그런 질환이 아니다. 개인의 어떤 다양성의 문제이지 우리가 병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전환 수술, 제가 아까 성전환 수술보다는 성확정 수술이라는 용어가 맞다 말씀을 드렸고요. 성확정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성확정 수술이라 그러면 외부 성기를 바꿔주는 그런 수술을 성확정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확정 수술에는 굉장히 많은 수술이 있습니다. 이 가슴에 대해서 받는 수술은 탑 수술, 그리고 생식기에 대해서 받는 수술은 바텀 수술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트랜스 남성은 유방 절제술, 즉 탑 수술을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경향이 있고, 한 달마다 생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배란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궁과 난소를 절제를 하기도 하고요. 질 점막을 제거한 다음에 질을 봉합해주는 질 절제술을 받기도 합니다. 복부나 허벅지나 팔에서 이제 피부와 근육을 떼다가 음경과 고환을 만들어주는 그런 남성 성기 재건술을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받는 수술은 이제 유방 확대술이 있는데, 이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유방이 발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크기를 키우고 싶은 경우에 이제 보형물을 넣는 탑 수술을 받게 되고요. 남자들 목에 이 뼈를 깎아내는 수술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성대를 좀 단축시키는 수술을 받기도 하고, 질 성형술, 이게 미용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의학적으로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질 재건술이 맞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음경, 음낭을 절제를 하고 그 음낭과 항문 사이에 회음부를 박리를 해서 질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받는 바텀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트랜스젠더가 이러한 바텀 수술, 탑 수술을 원하는 게 아니다. 본인마다 원하는 목표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바텀 수술이 이제 위험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트랜스젠더 남성이 받는 바텀 수술이죠. 이제 음경을 새로 재건해주는 수술은 사실 수술하면서 위험한 건 없습니다. 수술하면서 과다출혈하거나 이제 그런 위험성은 없지만, 재건된 요도가 막혀서 소변을 보는 게 불편하다거나 이로 인해서 신우신염이라든가 이제 그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트랜스젠더 남성이 음경을 성형하는 수술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수술 후에 합병증이 꽤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질을 만들어줄 때 그 회음부의 근육을 박리를 해서 이제 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출혈은 있지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런 과다출혈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 중에 위험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이제 이 만들어 놓은 질이 좀 좁아진다던가 협착이 돼서 나중에 재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것에 따른 합병증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이지, 수술 자체가 되게 위험한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교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요. 에디 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에디라고 합니다. 수술 이후에 정가를 교수님 진료를 받고 있고요. 호르몬 한 지는 9년 정도 됐고, 이제 이번 연도 초에 이제 수술을
끝냈고, 예, 그리고 성별 정정이 이제 돼서 아직은 회복 중인 배울 게 많은 36살 박예진입니다. 에디 씨, 되게 여성의 삶을 산 지 오래되셨는데 수술을 최근에 받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남이 나에게 주는 디스포리아가 있고 불쾌감이 있고 내가 나에게 주는 불쾌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수술은 이제 남이 나에게 하는 불쾌감은 거의 이제 해소가 될 수 있고 제가 저에게 주는 불쾌감도 많이 해소를 시킬 수 있다는 걸 조금 알게 됐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얘기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항에서 몇 번 잡혀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잘못되는 어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남들은 그냥 1, 2분 만에 지나갈 수 있는 건 저는 막 어떤 곳에서 1시간 잡혀가지고 막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여권에다가 제 그 정신과 진단서랑 호르몬 진료한 어떤 기록들 영문으로 해서 갖고 다니거든요. 항상 그런 것들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이제 계좌 만들 때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10시 이후에 신분증을 많이 확인하는 어떤 지점에 있어서 신분을 확인하는 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제 이게 좀 그렇게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한 끝에 나는 수술이 필요하구나 라고 조금 느꼈고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몰랐는데 제가 이제 공황이 있었거든요. 이제 수술하니까 좀 그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조금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예, 짐처럼 저를 누르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지금 우리 에디 씨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공황장애도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학적으로도 트랜스젠더들이 받는 호르몬 치료, 그 다음에 성확정 수술이 그런 트랜스젠더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 트랜스젠더들이 받는 호르몬 치료, 그 다음에 성확정 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에디 씨, 호르몬 치료를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 하라고 할 때까지. 사실 많은 트랜스젠더 여성분들이 바텀 수술이죠. 성확정 수술 끝나고 나서는 호르몬 치료까지 중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든 남성 호르몬이든 한쪽의 호르몬을 지배를 받아야 특히 뭐 심장 건강이나 뼈 건강 이런 게 이제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스 여성의 경우에 이제 한 50세 정도까지 폐경이 된다고 생각하면 트랜스젠더 여성도 최소한 50세까지는 이제 여성 호르몬 복용을 수술을 했건 안 했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호르몬의 용량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최소한의 호르몬은 50세 혹은 그 이상까지 해야 되고요. 근데 저게 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아까 수술을 이제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태국에서 수술을 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일단 거기서 많이 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수술 비용이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런 게 어떤 건지 그거 물어봐도 되나요? 저희가 뭐 비용을 여기 이렇게 공개적인 석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태국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던가 조금 더 비싸던가 그럴 수 있어요. 회복 기간이나 뭐 저희는 수술하고 나서 한 6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고요. 수술하기 전전날 입원해서 수술 후에 한 5, 6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시킵니다. 보통 수술할 때 수술 시켜주세요라고 해서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수술을 위해서 좀 궁금해요. 네. 정말 수술시켜주세요 하고 수술해줬는데 나중에 괜히 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 이상 호르몬 치료를 하도록 그리고 나서 수술을 받기를 권했는데 최근에는 이것도 좀 단축이 돼서 고환이나 난소 절제 수술을 하기에 최소 6개월 이상은 호르몬 치료를 한 다음에 해라. 수술이라는 거는 되돌이킬 수 없잖아요.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해서 원하는 성별의 특징을 어느 정도 발달시킨 다음에 그 과정으로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 살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도 계속 수술을 받고 싶다, 이 생활이 만족스럽다 싶으면 수술을 하라고 권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혹은 1년 이상 호르몬 치료를 이제 한 다음에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참석해 주신 에디님께 아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과거에 트랜스젠더가 정신병이라고 생각했거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트랜스젠더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다
다만 성별 정체성이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주변에서 겪어보시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고요. 다양한 사람 중에 하나다. 피부색이 다른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에디 씨 한 말씀 해주세요. 해주신 대로 네,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휴먼러브 유튜브 흥하세요.